단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비 증가의 지금 최대 수혜주가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군비 지출의 최대 수혜주가 K방산인데요. K방산이 상당히 많은 그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 수출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75% 증가했고요. 전체 글로벌 증가율 중에 압도적 1등이고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산은 요즘 어떤지 투자 아이디어 골라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2차 수출이 좀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 눌려 있었었고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되고 뭔가 또 좀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 지원, 그죠? 이런 걸 좀 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와 함께 맞습니다. 네. 최근에 좀 올랐고 또 사실 방산주가 오른 거는 방위산업보다 약간 우주항공 이런 게 부각되면서 그렇죠. 최근에 네. 그죠? 네. 그런 쪽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방산주의 최근에 흐름은 어떤지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방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냐, 그게 가장 1순위 그 아주 큰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여기가 그 직접적으로 이 군비 지출 관련돼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여기가 보니까 22년도에 이미 21년 대비 금액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한 대략 한 4% 증가 2조 2,400억 달러인데 중요한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 약 30년 만에 4,800억 달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13% 증가했고요. 올해 그럼 24년도에는 유럽은 최소한 5,500억 그러니까요.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뭐 러시아 위협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인접한 이 동유럽, 북유럽 모두 이 엄청나게 군비 지출 상승률이 지금 58%에 달할 정도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를 포함한 이스라엘 인접 국가입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도 연평균 증가율이 지금 대략 예상하는 건 한 15%에서 20%까지 군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비 증가의 지금 최대 수혜주가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군비 지출의 최대 수혜주가 그렇죠. K방산인데요. 예. K방산이 중동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많이 살려고 하고 있고 중동도 굉장히 많이 살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UAE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집트, 그다음에 사우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가의 K방산 수출국의 다변화 확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기존에 주력으로 그나마 많이 봤던 국가 중에 대표적인 게 필리핀하고 이집트였는데 이제는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상당히 많은 그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 수출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75% 증가했고요. 전체 글로벌 증가율 중에 압도적 1등이고요. 3분기까지 4분기 나오면 업데이트 또 해드릴 건데 3분기까지 국내 5대 방산업체의 수주 금액은 2019년 3년 동안 대략 65% 증가한 약 100조, 97조로 기록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는 이 소위 말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요. 지상용 무기 포함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만 작년 23년 기준으로 152억 달러니까 2년 사이에 533% 급증했고요. 2년 동안도 22, 23 모두 수주 전체 증가폭으로는 글로벌 방산업체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동하고의 수출 계약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4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WDS가 있습니다. 이거에 국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6개국, 중동의 6개국 GCC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까지 6개국이 포함된 GCC 중동 지역 협력 기구에서 FTA 타결 관련된 무기류의
관세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수출이 한국이 가장 이 중동 지역 GCC 무기 수출에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방사는 이제 K 방산인 거죠, 그죠? 네네. 가성비가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방사는 산업 자체는 구조적 성장으로 커가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기업이 이제 접근이 어려운 거죠. 이제 분야별로 있기 때문이고 과거에는 아마 시총 순위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된 일이지만 방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한국항공우주를 제일 먼저 맞습니다. 언급했고 네. 그죠? 네. 카이요 카이. 네네. 그다음에 뭐 현대 로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이 1위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1위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네. 한화그룹들이 역시 많이 약진을 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업별로 그러면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디예요? 네. 네, 한번 기업별로 전체 그 실적 현황 한번 네. 볼까요? 말씀 주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먼저 보시면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우주 항공 쪽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장 1순위로 받아서 그렇죠. 좀 그런 측면 한국형 발사체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한국형 하니까. 발사체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커서 네. 최근에 거의 52주 신고가 영역입니다. 네. 우주항공청 설립 네. 이런 거. 네, 우주항공 쪽도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는 통과 안 됐을 거예요. 아. 아마 그 상임위. 상임위 네네네네. 상임위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그 실적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23년이죠. 23년도 이미 30% 넘는 매출 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4년도에 매출 이제 10조에 영업이익 한 8,500억 정도 그림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11조 매출에 대략 한 1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냥 구조적으로 지금 한 그 2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은 실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성장성이 더 있습니다. 숫자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30% 정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올해는 한 4조 정도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700억대에서 3천억이니까 거의 이건 정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청 본회의 특별급이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통과된군요. 맞습니다. 네. 네. 하도 뉴스가 저기 하니까 네, 네. 제가 본회의 통과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착각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 통과가 됐군요. 정정합니다. 예. 네, 본회의 통과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로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실적 성장성은 더 높습니다. 네. 지금 한 4조 매출에 3천억 예상하고 내년에도 한 4조 7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대 로템은 한 대략 20% 정도가 그 철도 관련된 그렇죠. 부분 매출이 네. 잡히는데 그게 굉장히 마진이 낮습니다. 차량 쪽, 네, 철도 차량 관련된 그렇죠. 매출이 네. 거의 뭐 2%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익을 굉장히 갉아먹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대략 3조 한 6천억에서 한 2,5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유일하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 23년도에 실적에서 대략 실적이 좀 줄어들 것으로 매출에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실적 모멘텀은 한국항공우주가 좀 가장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IG 로봇 관련된 그 방산 본업보다는 그 로봇 회사 인수권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짝한 측면이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제일 쌌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 올라가는 동안 현대 로템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박살난 수준까지 와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하고의 현재 주가 기준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한 대략 3조에 2,500억 정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저는 현대 로템이 압도적이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장 매력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잔고로 봐도 26조 6천억이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 이미 10년치 수주를 쌓아놨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익의 20% 이상 성장을 예상하는데 장기 2030년까지 그림으로도 좋은 그림인 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랑 K9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관련된 부분이 글로벌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지역 확대는 아까 동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다양화되는데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지금 루마니아가 지금 새롭게 또 떠오르는 그 후보군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라트비아가 또 있습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K-21 장갑차 교체 사업에 지금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이미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육문이 인도됐는데 26년까지 육문 추가 인도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산업체는 내수 산업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요. 내수 산업은 굉장히 이익률이 너무 박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가 24, 25, 26년 상당히 많이 반영되면 영업이익률도 급격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출 사업이 30%대 미만에서 지금 66%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0% 수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좋은 올해 24년도에 영업이익률 한 9% 이상을 예상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7.6%였으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호주 레드백 아시죠? 그게 예. 독일의 라인메탈이 압도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강 기술력이 장갑차. 네. 그 독일의 라인메탈 그거를 뛰어넘어서 호주에서 레드백 수주 3조 1천억이거든요. 그게 2033년이 계약 종료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그게 실적이 쪼개져서 반영되거든요. 굉장히 30년 초반까지 방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계속 우려가 됐던 거는 폴란드 그 정치 상황 관련돼서 총리 교체돼서 그랬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 현대 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좀 확대 해석돼서 그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해외 수주 관련된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가장 탄탄하게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포함해서도 가장 탄탄하게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 또 새로운 신규로 도입하는 그러니까 MFP 사업에 수주 도전하는데 이게 1조 1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서 그 또 신규 수주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이 이제 올해도 기대감이 있죠. 뭔가 이제 툭툭 또 뭐가 튀어나오게 되면 지정학적 우려는 계속되니까 그럼 방산주를 우선순위로 한번 매겨보자고요. 그죠? 이제 다 이거는 네. 방산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어려운 게 생산하는 그 제품들이 다르니까. 네네. 그죠? 뭐 똑같이 만약에 장갑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쵸. 이 회사가 뭐 기술력이 있다든지 네. 혹은 뭐 재무 상황이 좋다든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네. 회사마다 다 방산업체들이 다른 품목을 만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많이 받았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에서 가장 좀 주력으로 미는 그 그룹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 잔고 26조 중에 70% 이상이 수출 모멘텀이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 중에서 가장 실적 가식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국내 관련된 국내 이제 자주포 사업이라든지 박격포 사업에 대한 수주가 24년도 작년 말부터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센 놈이 가장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현재로서는 현대로템이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주도주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순위. 네. 그다음에 2순위는 현대로템. 맞습니다. 네. 로템은 조금 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뭔가 그죠? 전차잖아요. 그죠? 물론 네네. 차량 쪽은 이제 별로 사실은 이제 기댈 게 없고 전차 쪽인데 폴란드에는 많이 팔았는데 사실 2차분 요게 이제 또 계약이 되면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현대로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K 방산 쪽에 현대 로템도 루마니아랑 그 라트비아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려면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 개. 네. 하나만 더 하면 3순위는. 3순위요. 네. 3순위까지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낮다고 오케이. 봅니다. 없으면 네. 얘기 안 해도 돼요. 꼭 할 네.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이 많다 보려면 이제 이 정신력이 분산되잖아. 그죠? 네, 네. 예, 두 개만. 한 종목 딱 꼽으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싸도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겠습니다. 네, 밸류로 보면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어떤데요? 네, 상승 계획이 밸류에이션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배 미만이었거든요. 그럼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 14배인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가 가장 최상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따라 내년 실적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얘기했고 최선호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엔터, 로봇, 방산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올해 이제 좀 각광받을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이제 올라올지를 좀 그렇습니다.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예. 네. 그 가운데 이제 우선순위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